자, 역함수부터 봅시다. 자, 역함수는 뭐냐면 말 그대로 반대로 작용하는 함수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y는 2x를 생각해 볼게요. 얘는 x에 1 넣으면 y가 몇 나와요? 2가 나오죠. 2 넣으면 몇 나옵니까? 4가 나오죠. 자, 그러면 얘랑 반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1 넣어서 2가 나왔으니까 2 넣어서 1 나와야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2 넣어서 1 나오고 또 4 넣어서 2 나오고 3 넣으면 6 나오니까 6 넣으면 3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걸 우리가 역함수라고 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정역이 있고요. 공역이 있고요. 이렇게 화살표로 가는 F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거꾸로 작용하는 친구를 역함수라고 할 거고 그걸 어떻게 쓸 거냐면 F 인버스라고 쓸 거예요.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쓸 겁니다.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쓰는 이유에 대해서 살짝 TMI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시면은 2분의 1이라는 표현을 2의 2분의 뭐래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배울 거예요. 이미 아세요? 수학생이 해주셨어요. 그래? 너도 알겠네 그럼. 그래? 쌤 달랐어요. 쌤이 달랐어? 이거는 약간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2의 1제곱 곱하기 2분의 1이 1이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오케이. 이렇게 쓸까요? 2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이 2죠. 그러면은 2의 2제곱 곱하기 2의 네모제곱이 2의 1제곱이 나오는 이 네모를 찾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수 법칙대로 하자면 여기 지수를 2개 더했었죠. 더해서 1이 나오는 걸 상상을 해보세요. 더해서 1이 나오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봐도 무방하다 라고 해서 정의하는 거죠. 괜찮아요? 조금 이해되세요? 즉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랑 어떤 느낌이냐면 반대 느낌이야. 이거 곱하면은 상쇄돼서 1 나와요. 그쵸?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은 역함수와 원래함수의 관계는 원래함수와 역함수를 서로 합성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예를 들었던 숫자 같은 경우는 y는 2x 가지고 예를 들었지. 얘는 1 넣으면 2 나왔고 그것의 역함수에 2 넣으면 1 나왔지. 1 넣으면 2 나왔는데 2 넣은 걸 다시 1이 내보낼 테니까 결국에는 1을 넣어서 2가 나왔고 다시 역함수 태워보내면 다시 1이 나올 거라서 결국에는 원래 넣었던 1이 다시 나올 거예요. 두 개를 합성한다는 말은 결국에 항등함수랑 똑같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와 완전 느낌이 같죠. 괜찮으세요? 왜 마이너스 1제곱으로 쓰는지에 대한 TMI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함수가 항상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판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판기에 동전을 넣었어. 음료수가 안 나왔어. 걔는 함수일까요? 아니죠. 자판기에 동전을 넣었어. 근데 음료수가 2개 나와. 함수일까요? 아니죠. 자판기에 동전을 넣었는데 음료수가 꼭 하나만 나와야겠지. 네. 예를 들어서 F라는 친구를 이렇게 세팅을 합시다. 그럼 F는 함수가 맞아요. F는 함수가 돼. 근데 이 화살표를 거꾸로 보자. 거꾸로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되죠. A를 넣었더니 1과 2가 2개 나오네. 동전을 넣었더니 음료수가 2개 나온 거야. 이렇게 겹쳐지는 화살표가 있으면 역함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겹쳐지는 화살표가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5글자로 배웠습니다. 1대1 함수. 나이스. 1대1 함수. 즉 역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1대1 함수여야 돼요. 굿. 잘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자, 예를 들어서 1이 A로 가고 2가 B로 가고 3이 C로 가는 1대1 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는 함수가 맞아요. 1과 2와 3이 모두 다 화살을 쐈으니까. 근데 우리 거꾸로 화살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거꾸로 화살표를 생각해보면 A 넣어서 1 나오고 B 넣어서 2 나오고 C 넣어서 3 나오지만 D 넣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얘는 자판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함수가 문제가 있는 거야. 얘는 함수라고 볼 수 없어.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선택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F의 입장에서는. 얘가 선택받아야 한다. 즉, 남는 애가 없어야 된다. 즉, 치역과 공역이 같다. 라는 걸 혹시 네 글자로 말했는데 기억나세요? 네 글자요. 교육과정에 없다고 했었는데 땡땡 함수. 전으로 시작합니다. 전사. 나이스. 기억력이 좋으시네. 전사함수여야 돼요. 1대1 함수이면서 전사함수. 전사함수는 어떤 걸 전사함수라고 하냐면 그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전사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1대1 함수이면서 전사함수인 거를 우리가 합쳐서 5글자로 했었어요. 1대1 대응이죠. 얘네 둘 다 만족해야지 역함수가 존재하죠. 그래서 1대1 대응이어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역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어야만 해요. 얘만 역함수가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그래프를 생각해볼까? 2차 함수 그래프는 얘는 1대1 함수인가요? 얘는 수평 테스트를 통과할까요? 못하죠. 얘는 역함수를 가질까요? 네, 얘는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2차 함수는 역함수를 갖지 않는다가 일반적인 아이디어. 2차 함수가 역함수를 가지려면은 정의역을 제한시켜줘야 돼. 이쪽 부분의 그래프만 보면은 얘는 1대1 함수일 수 있어. 1대1 대응일 수 있어.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2차 함수로 역함수가 나올 때는 정의역이 좀 제한돼서 나올 겁니다. 자, 다음 거 볼까요? 자, F라는 친구가 X에서 Y로 가는 1대1 대응일 때 F 인버스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고, 우리가 X 넣어서 Y 나왔으면 얘는 거꾸로 Y 넣어서 X 나와야 돼요. 이해되세요?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Y는 2X를 구했었죠. 얘의 역함수를 찾았잖아요. 얘는 뭐 넣었냐면 X 넣어서 Y 나온 거고 1 넣어서 2 나왔고 2 넣어서 4 나왔고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의 역함수도 한번 우리가 구해볼게요. 자, 이것의 역함수를 구하려면 원래 얘는 우리가 넣는 값, 인풋 값이고요. 얘는 나오는 값, 아웃풋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y는 이라고 쓰죠. 근데 역함수는 그게 반대죠. y가 인풋이고요. x가 아웃풋이에요. 걔가 나오는 값이죠. 그래서 얘를 x는 이라고 써봅시다. 이항해서 2분의 1 y라고 쓸게요. 근데 이렇게 써져 있으면 조금 우리가 불편해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y는 이라고 쓰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y랑 x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역함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삐에로 신발인가요? 네? 아니. 아닌가요? 다 맞았구나. 비 많이 오냐? 아니요, 갑자기 와가지고. 아까는 조금 왔는데 쏟아졌구나. 정말 일찍 오고 싶었는데요. 시간은 아셨나요? 내가 문자 보내는 거 까먹었다. 근데 그 시간은 알았는데 어. 밥을 먹었는데 밥이 늦게 나와서 그거랑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별로 안 나갔어요. 숙제하셨나요? 아니요. 아, 예. X인가요? 생X인가요? 네. 아, 생X예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11월 첫째 날인데 그럴게요. 3번 X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집에 가십니다. 네. 역함수를 구하는 방식이 이렇게 작동합니다. X랑 Y의 위치가 바뀌고요. 다시 그걸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방금 별로 안 배웠어요. 우리가 역함수가 뭔지 배웠고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배워보세요. 역함수는 그냥 거꾸로 작용하는 거를 역함수라고 할 거고 F 인버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걔는 1대1 대응이어야지만 역함수가 있다고 했었어요.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F가 1대1 대응임을 확인하자. 자, 여기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요. 여기 정의역과 공역이 있네요. 오케이. 자, 1대1 대응임을 확인해 봅시다. 이거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화살표 그림 그리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x가 1, 2, 3, 4고요. y는 1, 3, 5, 7이고요. 여기 있는 식은 1 넣으면 뭐 나와요? 1, 2 넣으면 3, 3 넣으면 5, 4 넣으면 7. 겹치는 게 있나요? 1대1 함수네. 모두 다 선택받았나요? 이 전사함수. 둘 다 만족하면 1대1 대응이네. 오케이, 확인했어.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거야.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거꾸로 갈 거야. 거꾸로 가니까 1이 1로, 3이 2로, 5가 3으로, 7이 4로 가겠지. 그러면은 F 인버스 입장에서는 정의역과 공역이 뒤바뀐 겁니다. 그래서 F 인버스의 정의역을 쓰라고 하면은 원래 y를 쓰시면 돼요. 치역을 쓰라고 하면은 원래의 정의역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역은 집합으로 1, 3, 5, 7이고 귀찮으시면 y라고 쓰십시오. 치역은 x입니다. 정의역 치역도 귀찮으면 영어로 뭐 도메인이라서 d라고 쓰고요. 치역은 보통 range라서 r이라고 씁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네,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죠. 자, 다음 함수 중에서 역함수를 갖는 그래프를 찾으려면 역함수를 갖기 위한 조건을 떠올려야 돼요. 역함수를 갖기 위한 조건은 뭐였을까요? 1대1 대응. 나이스,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전사함수인 걸 말하는 거고 1대1 함수인지 확인하려면 우리가 수평 테스트를 통과했어야 돼요. 수평 테스트를 통과하는지만 보통 따지면 됩니다. 수평 테스트 통과하나요? 아니요. 통과하나요? 아니요. 통과하나요? 아니요. 통과하나요? 네. 통과할까요? 아니요. 역함수는 얘만 가질 수 있어요. 전사함수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 그래프가 영원히 위로 올라가고 영원히 아래로 내려가서 결국에 실수랑 같을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치역이. 보통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실수 전체가 치역 공역입니다. 그래서 치역이 실수 전체가 나올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괜찮아요? 자, 볼까요? 자, R에서 R로 가는 실수 실함수가 있는데 역함수가 존재할 때 A의 값을 구하려. 자, 그러면 얘는 사실상 역함수 문제를 가장한 1대1 대응 문제입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아, 그러면은 얘는 1대1 대응이다. 그러면 요 그래프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을 물어본 거야. 그럼 이 그래프가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일단 수평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 즉, 얘 기울기 직선이 2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양수니까 올라가요. 2 미만일 때도 양수니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갈 거야. 얘네들이 다 있을 수도 있고요. 안 다 있을 수도 있어요. A 값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엇갈렸을 때를 볼게. 이렇게 엇갈리면은 수평 테스트를 통과할까요? 안 하죠.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수평 테스트를 할 때 항상 교점이 한 개가 아니에요. 그쵸? 비어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겠죠. 그러면 1대1 대응이 아니겠죠. 네,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2를 넣었을 때 둘이 같아야 돼. 여기 겹쳐져 있어야 돼가지고 여기 2 넣으면 A 플러스 2죠. 여기 2 넣으면 5죠. 둘이 같아야 돼. A가 몇이에요?
괜찮아요? 다음 거 볼까? x가 1, 2, 3, 4, 5일 때 x에서 x로 가는 두 함수 f랑 g에 대해서 g 인버스 2를 구하래. 자, 살짝 헷갈릴 수 있어. 역함수 처음 배우면은 g2랑 g 인버스 2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면은 헷갈리거든. 조심해서 보시면 돼요. g 인버스 2니까 2가 나오는 걸 생각하셔야 돼. 언제 2가 나올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거꾸로 가는 거지. 2에서 화살표를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 2가 나오니? 1. 예, 1입니다. 괜찮으세요? 이해되세요? 얘는 몇일까요? 2. 굿. 얘는 나눠서 봅시다. F 인버스 G3로 보자. 자, G3는 역함수가 아니야. 얘는 그냥 G에다가 3을 넣는 거야. 그러면 G에다가 3을 넣으면 4가 나오겠네. 그럼 여기가 4야. 그럼 F 인버스 4를 구하자는 거야. F 인버스 4가 뭘까? 그쵸. 4. 아, 4를 넣는 게 아니라 역함수기 때문에 거꾸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4를 넣을 거죠, 여기다가. 거꾸로 타고 가보세요. 이해되세요? 거꾸로 뒤집어서 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헷갈리죠? 맞아요. 헷갈려요. 이거 처음에 엄청 헷갈려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 주시면 돼요. 이해는 다 됐어요? 네.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자, 여기다 볼까요? 자, 이렇게 식이 나와 있고요. F 인버스 3이 몇인지 물어봤는데 F 인버스 3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F 인버스 3 이꼴 A의 의미는 아까 우리가 Y는 2X는 1 넣으면 2 나왔고 이것의 역함수는 반대로 2 넣으면 1 나왔죠. 여기서 넣는 관계랑 인풋 아웃풋 관계랑 여기서 나오는 인풋 아웃풋 관계가 반대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식을 얘는 3을 넣어서 A가 나왔으니까 F의 입장에서는 A를 넣어서 3이 나온다는 거지. 바꿔서 푸세요. 바꿔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A를 넣어. 그게 3이라고 써. 이렇게 푸세요. 이해되세요? 물어보세요. 아니 저 노래 소리 때문에 지금. 아, 그래요? 아, 골든 너무 잘 들리긴 하더라고. 자, 그러면 얘는 F의 입장에서 몇 넣어서 몇 나오는 거냐? 3 넣어서 2 아, 그렇죠. 여기 3 넣으면 몇이죠? 7. 그렇죠. 답이 7입니다. 괜찮아요? 자, 역함수를 구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x가 원래 인풋, y가 원래 아웃풋이지. 근데 그걸 바꾸자고 했었지. 그래서 우리가 x랑 y의 위치를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기 편하게 y에 대해서 정리만 할 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얘의 역함수를 구해볼게. 얘의 역함수를 구해보려면 x랑 y의 위치를 바꾸고 이렇게만 써있으면 조금 불편하니까 2항에서 y는 이라고 정리하죠. 보통 뭐 y가 왼쪽에 있는 게 예쁘겠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는 1 넣으면 3 나와요. 2 넣으면 5 나와요. 반대로 얘는 3 넣으면 1 나오네. 5 넣으면 2 나오네. 아, 역함수가 맞겠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항상 x랑 y 위치 바꾸고 나서 정리 하시면 돼요. x랑 y 위치 바꾼다만 하시면 사실상 끝이에요. 괜찮아요? 우리가 2학기 중간고사 범위에서 x랑 y 위치 바꿨을 때가 있었죠. 언제죠? 이동 그치?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배웠죠. y랑 x 위치 바꿀 때가 언제였을까? Y는 X y는 x 대칭. 나이스. 얘네들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원래 함수랑 그것의 역함수는 항상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왜냐면 y는 x 대칭할 때 x, y 위치 바꿨죠. 얘네 둘도 구할 때 x, y 위치 바꿔서 구하죠. 네, 그 둘은 항상 y는 x 대칭이. 그러면 역함수를 우리가 그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곡선처럼 생긴 친구가 f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y는 x를 그리자면 이렇게 생겼잖아.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주면 돼요. 대칭 이동 시켜주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f 인버스예요. 괜찮아요? 이해되세요? 저거 그리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나중에 이거 그리는 거 좀 종이 가지고 연습 좀 할게요. 상상하기 좀 어렵거든요. 문제 그래프 개형에 따라서. 자, 얘의 역함수를 구해봅시다. 자, 요거는 대표적인 조심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만 보면 간단하지만 얘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자, 뭘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fx 자리는 그냥 y라고 씁시다. 우리 역함수 구하려면 뭐 해야 돼? XY 자리. x, y 자리 바꿔. 여기 x. 그 다음에 다 이항해서 y는 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만 쓰면 틀려요. 이렇게만 쓰면 틀리는 이유가 이 그래프는 직선이 아니라 반직선이에요. 제한돼 있어요. 정의역이 0 이상이라고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려보시면 이 직선의 그래프는 이렇게 좀 잘려 있습니다. 0 이상일 때만 그려져 있는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 그래프는 x가 0 이상일 때가 정의역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일 거니까 y가 마이너스 1 이상일 게 치역일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역함수를 구했지. 역함수는 정역과 치역이 뒤바뀌죠. 그러면 얘는 x의 범위를 어떻게 써야 될까? 다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까비 잘했는데 x는 마이너스 1 이상이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얘가 정의역이었고 얘가 원래 치역이었죠. 근데 역함 이렇게 가는 건 f지만 거꾸로 가는 게 f 인버스야. 그리고 f 인버스의 입장에서는 x랑 y의 위치를 바꿨었어. 그래서 얘를 x로 보자는 거지. 그리고 얘를 정의역으로 보자는 거야. 역함수는 여기에서 얘가 나오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요게 왜 까다롭다고 했냐면 이 친구 때문에 얘를 쓰는 게 강제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빠뜨리기 쉬워요. 조심해 주세요. 조금 많이 써보셔야 될 거예요. 이해는 되세요? 괜찮아요? 왜 y가 아니라 x인지 알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안 들린다 골든. 이제 아시고. 자, 이번에는 이런 거 해볼까요? 자, 얘는 뭐냐면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자는 거예요. 자,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합성을 먼저 하고 역함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합성을 먼저 하고 역함수를 구하자. 우리가 g 서클 f라는 것은 fx를 gx 안에 넣는 거였죠. 오케이, 그럼 fx를 gx 안에 넣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3 이게 g 서클 f x겠다.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겠죠. 오케이, y는 이라고 써볼까요? 얘의 역함수를 구하자는 거예요. 얘의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죠? 뭐 하죠? 뭐부터 하죠? xy 바꾸고 그 다음에 이항에서 정리. 끝. 이게 함수입니다. 괜찮으세요? 오케이. 자, 아래는 조금 귀찮게 시켰는데 뭐냐면 g의 역함수를 구하고 f의 역함수를 구해서 그거 두 개를 합성하자. 오케이. 이번에도 시키는 대로 해볼게. 왜 이렇게 귀찮은 문제가 나왔냐면 사실 얘네들이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g의 역함수를 구해봅시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쓰고 xy 위치 바꾸고 이 항에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이 되겠네요. 이게 g고요. g 인버스고요. f 인버스는 암산 좀 빠르게 할게요. f 인버스는 y는 x 마이너스 1이네요. 얘네 둘을 합성하는 거야. f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니까 G 인버스를 F 인버스 안에 넣는 거죠. 요 놈을 여기 안에 넣는 거네. 여기 x 자리에 요 놈을 써보자. 그러면은 y 이꼴 괄호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1 이라서 괄호 풀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이라서 둘이 같아요. 자, 그러면은 왜 같은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까요? 자, 우리가 역함수라는 것은 반대작용하는 함수를 역함수라고 해요. 역함수라는 것은 원래 f와 f 인버스는 합성했을 때 뭐가 되냐면 항등함수가 돼요. 왜냐면 얘를 a 넣어서 b가 나오는 놈이라고 치면 이 f 인버스는 b 나와서 a 나오는 놈이지. 오케이. 그러면은 결국에 f 인버스에 b를 넣으면 a가 나올 거고 그걸 다시 f에다 넣을 거니까 다시 b가 나오겠죠. 즉 결국에 이 전체적인 모양을 보자면 얘는 b 넣어서 b 나온 거지. 항등함수죠. f와 f 인버스는 서로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가는 게 f고요. 이렇게 가는 게 g예요. 합성해 봅시다. g 서클 f가 되겠죠. 자, 그러면 g 서클 f는 이쪽으로 가는 요거죠. 요거예요. 그럼 요것의 역함수는 반대로 가는 거죠. 반대로 가면 누구부터 적용합니까? G 인버스부터 적용하죠. G 인버스부터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는 누가가 적용이 아니에요. 그래, F 인버스가 적용해서 얘들이 같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그때 그림을 그려서 하진 않을 거니까 이 모양을 기억을 해주시면 좀 편해요. 아니면 이 그림을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얘는 분배 법칙처럼 각각 마이너스 1제곱을 쓰면 틀려요. 왜 틀리냐면 순서가 바뀌어요. 왜냐면 거꾸로 했을 때는 먼저 작용되는 함수가 바뀌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왜 같은지 알겠어요? 잘 잤어요? 자주 나왔어요? 오케이. 노래가 좋았네. 노래 틀렸을 때는 안 들었던 것 같은데. 내가 옆에서 골든 하나 틀어줄까? 괜찮아요? 네, 역함수의 성질 잠깐만 볼게. 요거는 이미 얘기를 했는데 역함수는 반대로 작용한다는 놈이야. 그러니까 인버스라는 놈이 반대야. 반대. 우리가 집합 A의 반대, 명제의 반대, F의 반대. 그러면 반대는 다시 원래 있는 놈과 같겠죠.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함수와 자기 자신을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 이거는 괜찮아요. 계속 얘기했는데 반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반대로 해도 항등함수가 돼요. 자, 요것도 볼까요? 자, 요거는 아까 방금 얘기했던 친구죠. 네, 합성함수의 역함수라는 친구고요. 요 2번은 은근히 중요합니다. 별표 몇 개 쳐주셔도 됩니다. 은근히 중요. 물론 그렇다고 3번이 안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자, 봐봐.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함수 두 개 합성해서 x가 나온다는 말은 항상 x 넣어서 x 나온다는 뜻이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럼 x 넣어서 x 나오니까 얘네들은 두 번 거치면 다시 원래 게 나오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두 번 거쳐서 다시 원래 게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f가 a 넣어서 b 나오면 g는 다시 b를 넣어서 a가 나와야 된다는 놈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는 a 넣어서 b 나오는데 얘는 반대로 b 넣어서 a 나온다는 거야.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이게 성립하면은 항상 둘이 반대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둘이 반대작용한다는 말이 둘이 역함수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얘는 문제에서
역함수다라고 안 알려주고 이렇게만 써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것만 보고 역함수인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합성해서 항등함수면 둘이 역함수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하면 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순서만 바뀌었을 뿐. 그래서 문제에서 역함수입니다 라고 안 알려주고요.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합니다. 대놓고 알려주는 문제는 오히려 쉬운 문제라서 괜찮을 거야. 괜찮아요? 네, 요거 조금만 해봅시다. 자, F 서클 F 인버스 1을 구하재. 자, 그럼 우리 방금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배웠으니까 얘는 이렇게 각각 나눠줄 수 있고 순서는 바뀔 건데 바뀌어봤자 원래대로 똑같으니까 그냥 이것만 쓸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F 인버스 1을 구하고 그걸 다시 역함수를 하자. 만약에 이게 귀찮으시면은 그냥 1 두 번 넣고 나서 나중에 거꾸로 하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F 역함수 거꾸로 가는 친구입니다. 얘는 1 넣으면 몇 나올까요? 2. 오케이. 다시 한번 또 넣을 거네요. 뭐 나올까요? 4. 나이스. 답입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자, 얘도 볼까요? 얘는 나눠서 봅시다. F3 먼저 볼 건데 일단은 결과를 보시면 요거 보시면 요거 F 인버스와 F가 합성이 돼 있죠. 그러면은 이거 합성하면은 우리 무슨 함수 된다 그랬어? 항등함수. 얘는 i가 되겠지. 그럼 i3는 넣은 게 나오겠죠. 뭐가 나올까요? 네, 얘는 안 해봐도 알겠네요. 괜찮아요. 역함수의 그래프는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y는 x 대칭. y는 x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선대칭입니다. 선대칭. 자, 이 함수 그래프의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일단 얘를 먼저 그려야 돼요. 일단은 얘는 마이너스 2가 y절편이고 x축과의 교점은 1이겠다. 이렇게 그릴게요. y는 x 그래프는 요딱으로 생겼겠다. 그럼 대칭적으로 생겼으면은 얘는 이 원래 마이너스 2에서 했으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이렇게 교점 똑같이 지나게 그려주시면 돼요. y는 x 대칭이라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조금 헷갈려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조금 이따 보기까지 다 풀고 나서 종이 꺼내서 할게요. 네. 다음 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보통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제한된 정의역에 대해서만 그래프를 그려놓고 역함수를 구해보자. 자, 원래대로라면 이 2차 함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생겼는데 꼭지점이 0,1이니까 이렇게 생겼겠다. 근데 정의역이 0 이하니까 여기 왼쪽 부분만 그려야겠네. 왼쪽 부분만 그립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y는 x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너무 잘못 그렸다. 네,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대칭적으로 생겼으면은 선대칭 하시면 돼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하던 선대칭이야. 대칭적으로 생각하면 돼. 여기에 대칭되게 여기다 점 찍고 여기다 대칭되게 여기다 점 찍고 계속 점 찍다 보면은 감이 좀 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역함수.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은 요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 방금 거 그래프를 보시면 원래 그래프가 파란색이었죠. 네. 그리고 역함수가 검은색이었죠. 그래프의 교점이 어디 있어요? y는 x 보라색 위에 있어요. 자, 아까 역함수 그래프 다른 것도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과 검은색이 서로 역함수 관계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만나는 점이 어디 있어요?
y는 x에 있어요. 근데 여기도 있죠. 얘 같은 경우는 보통은 y는 x는 무조건 있습니다. 역함수는 있다면 y는 x에 무조건 있어요. 없을 수도 있죠.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교점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있으면 y는 x에 무조건 있어. 근데 기울기가 내려가는 친구 음수일 때는 다른 데서도 존재 가능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 얘기할게요. 그래프만 그려서 교점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시세요. 이 그래프는 0 이상이니까 이렇게만 그릴게요. y는 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다. 그러면 이것의 역함수 그래프는 대칭적으로 할 거니까 여기도 지날 거고 여기도 지나겠죠. 교점이 두 개네요. 오케이. 전부 다 y는 x 위에 있네요. 교점이. 오케이. 즉 우리가 원래 교점을 찾으려면 뭐 했어요? 연립했었죠. 근데 fx랑 f 인버스 x를 연립하는 거는 비효율적이에요. 왜냐면 f 인버스 x를 구하는 게 귀찮고 얘 같은 경우에는 루트 나와서 더 귀찮아. 그래서 fx와 여기의 교점이 항상 y는 x 위에 있죠. 즉 얘와 얘의 교점과 얘와 얘의 교점이 같죠. 그래서 얘랑 y는 x를 연립하자고. 요거랑 y는 x랑 연립하자고. x제곱 이꼴 x 이렇게 하자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이꼴 제로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두 개의 근이 나오고 이 두 개의 근이 바로 역함수와의 교점. 그래서 0,0, 1,1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시고 나서 교점이 y는 x랑 항상 y는 x 위에 있네? 하면 y는 x랑 연립하시면 돼요. 근데 다른 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봤던 경우가 있죠. 그런 거는 이제 따로 찾아주셔야 돼요. 괜찮으세요? 네, 여기까지 좀 쉬었다 합시다.